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의 최초의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세브란스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일하셨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생생한 이 생활치료센터의 체험담, 코로나19 뒷얘기, 코로나19의 궁금증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시간 연세 흉부외과 의원의 정원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최초는 아니고요. 네. 최초에 생긴 16개 중에 하나였고. 아, 네. 그게 그겁니다. 네. 아유, 겸손하시네. 그래서 너무 또 겸손하셔가지고. 3월 2일 날 처음 고생하신 분들에 비하면 뭐. 네, 하여튼 최초로 생긴 16 16개 개 중에 하나. 하나.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초창기 투입된 초창기죠. 건 네, 맞잖아요. 네. 하여튼 우리 흉부외과의 정원성 원장님의 그 과목은 원래는 그 심장. 네, 심장이죠. 맞습니다. 전문 과목은 네, 심장. 심장하고 폐를 보는데 네.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심장하고 폐는 제 갈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아. 요즘은 이제 하지정맥류. 그래서 하지정맥류. 20년째. 네. 하지정맥류 아주 전문 병원의 권위자.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의사들만 좋아. 아니 근데 하지 정원석 원 정맥류 하면 정원석 원장님. 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제가 네. 그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를 할 네. 때 또 건강 솔까말이라는 팟캐스트 방송할 네. 때 계속 오셨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정원석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 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셔서 네. 저 항공 우주 쪽에도 지원하셨었잖아요. 그 학생 때 그 어떤 교수님 수업 듣고 뭐 항공우주의학협회 뭐 이런 거 이제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주 앞으로 세대의 유망주네. 아니. 그럼 화성말 때 이제 그게 가시나요? 그러게. 혹시 그럴까봐 학생 때 그런 생각으로 가입했는데 어느 날 그 학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말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인을 네. 선발을 해서 야, 그때 우주인 보내고- 선발할 때. 네. 보내고겠노라고 그래서 네. 언제쯤에 내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낼 거다 해서 저거 흥미롭겠는데 해서 우주인 선발 대회 할 때 신청을 했죠. 참여하셨어요. 그 네. 약 1년 후에. 네, 그 여자분이 이제 그때 계셨잖아요. 사전 선발할 네. 때. 네, 그때 이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어. 1차, 2차, 3차, 4차 선발을 하는데 네. 1차 선발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안 하던 영어 공부한다고 탭스 책 사가지고 네. 열심히 탭스도 하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1차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마라톤도 뛰고 단축 마라톤 네. 도 뛰고 네. 이제 뭐 기초 신체 검사니까 아하. 요거는 붙고 이제 2차 가야 될 텐데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상식책을 찾아야 되나 막 그러는데 기초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어허.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니, 뭔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아마 그 다음 학회에 갔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군의관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시력? 제가 아마 그 금리를 조금 했거든요. 네. 한국으로 충치 그것도 안 돼요? 때문에. 그것 충치에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화성 못 가네. 나도 충치가 몇 개야 도대체. 그래서 아니 왜 저 파이로트 중에도 금리에 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했더니 자기네 이제 공군 파이로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치과에서 치료를 잘 못 받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 당시에. 그 방식이 또 뭐가 네, 있나 그래서 보죠. 이 공군 군의관들을 위한 일종의 병원에서 치과 치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그 당시에 신체 검사를 했냐면은 우리 사실 비형 간염 보균자들 우리 많잖아요. 네.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 특히 문제 없고. 한국에 많았죠. 예. 그래서 파이로트 중에 비형 그 간염 보균자들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기 모시는 분들 정말 신체 조건으로는 완벽하신 분들인데 그런 그것 때문에 분들도 안 굳이 러시아에 2명을 파견해서 보낸다면은 그분도 탈락시켰고 빠진대요. 그래서 현역 공군 파이로트도 이렇게 탈락시켰다는 군의관 얘기 듣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그때 가셨으면 또 다르게 지금 여기서 못 뵀을 텐데. 여기 뭐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우주 얘기 많이 하겠죠. 우리 정원석 원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 우리 의사계의 젠틀맨, 네, 그리고 킹스맨 예. 그런 이미지예요. 예, 그러면서 약간 그 영국에 코미디언 있잖아요. 생각나.
미스터 비 네. 하고도 좀 비슷하게 약간 생기신 면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다른 얘기를 아니 했네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던 게 이제 네. 젠틀맨 킹스맨 말씀드렸던 네. 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젠틀하시고 막 친절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밖에서만 그럽니다. 근데 병원에서 다시 지난주에 가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네. 같은 생활치료센터라 하더라도 네. 어떤 의사 선생님,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느냐에 따라 네. 이 받는 또 환자 입장에서 네. 느낌이 굉장히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그 인간 관계 문제더라고요. 사람 네. 사는 게 별거가 굉장히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뒤로 따져보면 인간관계가 뭔가가 문제에 얽힌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네. 바로 생활치료센터에서 겪은 어떤 기막힌 이야기,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그 뒷얘기를 좀 오늘 좀 해주세요. 어떤 도대체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궁금하세요? 거기서 저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 있긴 있었어요. 얘기 중에서 좀 저기 누가 도망갔다는 얘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저 소문으로 들었어요. 누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초창기에 네. 어떤 분이 네. 그 탈출해가지고 나갔다면서요. 네. 그 어떻게 그 생활치료센터가 보훈이었어요? 16개 중에 저희 생활치료센터 모 생활센터라고 하고 네. 보호 네. 생활치료센터. 네, 비읍 그 어느 날 이제 이제 언론에 많이 공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네. 그거 플러스 조금만 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의료진이 나갔대요. 뭐 의료진이 왜 나가냐고. 근데 사실 의료진도 못 나가게 돼 네, 있잖아요. 그 당시 있었어요?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들 걱정하시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예, 예. 의료진들 나가지 마십시오 해서 의료진들 못 나가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외출을 할 수 나가는데 있었고. 의료진이 나갔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정문 경비실에서. 의료진 누가 나갔어? 그러니까 나갈 사람들 없는데.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많이 보셨어요? 그 네. SNS 단체로 네. 사용하는 SNS. 그 몇 명쯤 되는 거죠? 그 관계자들이? 의료진이 한 그 당시에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조무사 합치면 20명 조금 넘었죠. 꽤 그래서- 많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상하다. 또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중에 뭐 공식적인 간호 책임자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제 간호사 대표였던 간호사 한 분하고 저하고 이제 의료진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혹시 밤이었어요? 예? 밤? 아니요. 낮? 오후에. 예. 오후에? 예. 어. 혹시 모르니까 장갑만 끼자. 근데 설마 의료진이겠어? 맞겠지 하고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 장갑은 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털어털어 해가지고 정문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을 찾으러 찾으러 왜냐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나갔다니까. 의료진이 아. 그 아예 근데 연락이 누군지 아직 파악도 안 되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경비실에서는 이제 의료진 누가 연락 나갔다. 와가지고 네. 의료진이 나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데리러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대답은 없고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감염내과 교수는 워낙 할 거 많으니까 이제 계세요. 제 친구 보고는 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고 간호사 중에 이제 책임자급인 그 대표랑 저랑 둘이서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문 지키는 경비 아저씨한테 어디로 나갔냐 그랬더니 근데 이쪽 방향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이쪽 봤는데 개울가가 안 보여. 어디가? 개울가에 왜 저렇게 있어요? 아니 바로 앞에 개울가거든요. 개울가고 이렇게 좀 민가가 가까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가가 좀 멀었잖아요. 민가는 개울 너머에 좀 멀었지. 민가인데 옆에 펜션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지? 근데 이제 간호사가 그 옆에 집 이제 펜션이었죠. 옆에 집 열려 있는 마당을 막 들어가. 그래서 왜 들어가냐고 좀 내려오라고 왜 나가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저 언덕백에서 저한테 손짓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저희 생활치료센터의 웬만한 의료진은 이름을 익히 알고 있을 만한 아가씨가 딱 있더라고요. 의료진이에요? 아니, 환자였어요. 환자였죠. 그러니까 의료진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의료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그 장갑만 펜션 끼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펜션 안에서
마당에? 예, 마당에. 뭐예요 거기서? 언론에 밝혀진 바로는 그 펜션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이제 환자분이 온 손님인 줄 알고 왜냐면 펜션 미리 예약할 때 네. 불러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접대도 하셨고. 어머나? 그래서 그 만났네. 환자분이, 접촉자가 됐네. 커피도 드셨고 또 남겨놓고 이제 마당에서 하는데 또 이 그 할머니께서 또 커피가 아깝잖아요. 드셨어요? 먹었어? 커피를 또 드셨대요. 남은 거를? 남은 걸 드셨대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 보고 제가 아니, 나갔을 근데- 때 이제 한 몇십 분 지나니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는 나중에니까 쭉 커피를 한 드셨다고 스토리가. 하더라고요. 그럼 그 할아버님도 거기 생활치료센터로 오셨겠네요. 아니요, 일단 검사를 하셨죠. 아, 그래서 저희 예상대로 정말 당연히 음성이 나왔고, 다행히. 예,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 기준이 2번 연달아 음성이 네, 나오니까 네, 이분이 음성. 사실은 확진 받으신 지 좀 오래되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너무 답답했구나. 그렇죠. 본인도 답답해서 나가셨다가 나중에 언론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감염내과 교수가 볼 때는 그 당시 다 이제 치료가 된 치료는 상태가 다 끝난 상태라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음성 나오셨고 너무 대신 자가격리는 다행이네요. 2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아가씨를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확진자고 저희는 보호복을 안 입었고 네. 원래대로라면은 환자분이 나가신 걸 알면은 보호복을 입은 거기 이제 뭐 경찰 보호복을 입으셔야 되고 저희도 보호복 입고 가서 그러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까 이제 아니죠. 아니요? 의료진인 줄 알고 맨몸으로 나온 거구나. 그냥 마스크 꼈나 기억도 안 나는데 장갑 하나 끼고 그냥 마스크만 끼고 덜렁덜렁 나왔겠죠. 마스크 꼈나 안 꼈나 모르겠나. 그 당시만 해도 꼈다고 마스크 차요. 그 당시만 해도 마스크 이렇게까지 장갑, 생각을 못했어요. 하여튼 장갑만 끼고 갔죠. 근데 환자분이 이거 어떻게 해? 만약에 이분이 정말 독한 마음 먹고 펜션 담장을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저항을 해가지고 접촉을 하는 순간에 저희 이제 밀접 접촉해야 돼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의료진이 거고. 아니라 이제 자가격리로 자가격리로 됐고 만약에 할 수도 있고. 확진하면은 그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성함 어떻게 되시냐, 몇 호실에 계시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환자분이 그냥 순수하게 뒤돌아서 그냥 딱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2, 3m 거리 뛰고 그냥 앞서서 천천히. 그래서 밀접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2m, 3m 이렇게. 네, 뛰고. 근데 나중엔 들으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에 그 환자분은 다음 날 이제 대구로 전원 조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2번 받은 분이었고. 아니요, 전원 조치가 병원으로. 되셨다니까. 병원으로. 병원으로. 집이 아니라. 난리가 났으니까 이 생활치료센터에 더 계시면 큰일 안 되는 나니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조치되셨고, 근데 언론에 나온 바로는 너무 답답해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직접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안 여쭤봤죠. 일단은 이제 거리를 두고 계셨구나. 거리 두고. 왜냐하면은 의료진이 걸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저도 그렇지만 생활치료센터 같이 자체가. 나갔던 간호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민간 간호사들을 다 그냥 돈 조금 받고 돈 좀 많이 받고 오시는 분인데 그 특별히 뭐 간호 책임자 수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 역할 다 하셨고 대단한 분이셨구나. 그다음에 그 얼마나 상담을 잘 해주셨냐면은 그 정말 밤마다 전화해서 그 하소연하고 좀 불안하셨던 환자분이 퇴소하실 때 의료진 사무실로 전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밤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3번 동안 나를 그 상담 잘해주신 그 간호사한테 특별히 고맙다고 좀 전해달라고 하여튼 모든 의료진과 수많은 간호사들한테 칭송받던 간호사였는데 그런 간호사가 한 명 빠져버리면은 그 간호파트 잔체가 와야 될 수 있는 굉장히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환자분이 그냥 순수하게 잘 돌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게. 그 보훈에 계셨던 의료진 분들은 요즘도 가끔 연락하고 맞나요? 예, 가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요즘은 이게 전후 같은 그치. 그런 예, 게 예, 생겨. 그래서 그 지금 거리두기 단계 지금 격상돼가지고 5인 이상 못 만나잖아요. 못해서 그런데 요것 좀 풀리고 또 의료진들이니까 이제 백신 벌써 맞으신 분도 있고 이제 조만간 맞으실 분들이 있는데
조금 완화되면은 모여서 이제 또 오랜만에 네. 같이 밥 먹고 네, 옛날 네. 얘기를 할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고생. 아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네. 그 본인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다 타지에 떨어져가지고. 네. 특히 그때는 다 의료진들도 그 공간에서 맞아. 생활을 같이 했어요. 있고. 네. 저희도 똑같은 도시락을 네. 먹고 맞아. 어디 운동할 네, 네. 장소는 옆에 보이지만 그 생활치료센터의 원래 그 주인 되시는 건물 주인 모 센터에서 다 이렇게 막았어요. 테이프를 쳐가지고 여기까지만 생활치료센터 쓰세요. 여기는 그러면은 들어오지 운동장 마세요. 같은 데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었군요. 예, 그러니까 옆에는 뭐 농구장이 있어서 농구를 하면 안 되는 균이 거고. 된 기분이야. 예, 예, 예. 내가 바이러스가 된 기분. 심지어 그래서 그때는 그 좀 빈, 그랬어. 빈 공간이 있어서 왜냐면 저희도 이제 휴식 시간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뒤에 조그만 빈 공터에서 배드민턴 치던 아. 남자 간호사 한 분이 발목이 부러지셨어요. 아이고. 셔틀콕 그럼- 위로 올라서 네. 셔틀콕 네, 네. 내려오다가 그래서 그분은 뭐 발목이 부러졌으니까 더 이상 근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 다 있었다는 것 때문에 웬만한 병원에 또 갈 가지도 수가 못해요. 없어. 어머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세브란스 병원이 전담병원이었으니까 세브란스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PCR 검사를 하고 네. 음성 나온 결과를 통보 예, 그 가지고. 간호사는 이제 집으로 먼저 갔었고 그 다음날 통보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런 애환이 네. 진짜 의료진도 참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분들의 그 어려운 걸 상담을 또 다 그러니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정신적인 것까지. 그게 사실은 생활치료센터 초창기에는 한 달 확진 받으신 지 한 달 되도록 퇴소를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왜 아니 그랬어요? 음성이 두 번 안 음성이 두 번이 나와서요? 안 나와서. 아니 왜 음성 나왔다 양성 나왔다 막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검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양성이 됐다 문제가 음성이 아니고요. 네. 그 검사의 특성을 다들 잘 이해를 못 하고 예, 지금 검사의 특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검사는 궁금해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네. 그 유전자 정보를 이제 너무 미세량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효소를 넣어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검사할 예, 때. 검사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은 양성, 어. 바이러스가 조각이 없거나 너무 적으면은 음성 이렇게 그 판독을 해요. 적고 그 많음에 따라서 판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바이러스가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음성이 아니고 바이러스가 아. 뭐 스쳐서 몇 개 조금 들어왔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음성이죠. 우리 예를 들어 뭐 그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여기 대충 사는 애들 아니에요. 아니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요번에 19는 또 다른 그렇죠. 종류 거잖아요. 그 종류 중에 이제 한 변종이 큰 변종이 변종이죠. 발생된 거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맞아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인 바이러스고.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19도 변종이 아주 크게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건데 저는 그걸 약간 의심했었다니까요. 저도 이거 검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약간 감기 기운 같이 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겠지 막 생각하면서 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코로나 19랑 이걸 구별을 진짜 해낸단 말이야? 내가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검사에 그거를 어. 또 이 증폭을 시켜가지고. 증폭을 해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로 아.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네. 뭐 너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코로나19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생활치료센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아니 그거 그래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달이나 어. 못 나가고 계속 갇혀 있었던 네, 그런 그래서 이제 분들은 검사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겠다.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보는데 문제는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검사는 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PCR이란 검사는 얼마나 바이러스 많으냐 적으냐, 적으냐를 보는 거니까 양을 보는 거. 양을 보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증폭을 시켰을 때 일정 기준치를 넘어가느냐 그거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살았나 죽었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조각이 왕창 들어왔고 그러면 이 사람 걸렸네.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치료가 됐냐 안 됐냐는 알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많이 들어왔거나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에서 증폭을 해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혼자는 못 살고 그 세포 속으로 그렇죠. 들어가야 기생을 해야 증식이 돼요.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증식을 어떤 때는 막 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병이 치료가 죽었는데 이 조각이 싹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기준치에는 아직 아직 있는 안 거야.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은 바이러스는 그러면. 다 죽었지만
기준치는 넘어가기 때문에 양성이 나와요. 아. 그래서 못 요즘도 나가. 예, 요즘도 열흘 뒤에 퇴소하셔도 됩니다. 전염력 없습니다라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분들이 실제 보건소 가서 뭐 선별 검사를 검사가 해본다면 양성 나오는 분들이 많죠. 아. 왜냐면 바이러스 조각이 아직 살아나 살아 아직도 아직 양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으니까. 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전쟁 영화 볼 때 막판에 평야에 적군들이 쫙 깔렸어요. 근데 다 죽었어. 그러면 그냥 주인공 탁 잡고 나가면서 네. the end. 네. 딱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살아나. 그렇죠. 근데 몇 명이 있는데 살아 있어가지고 살아있어. 막 차. 그러면 다시 전쟁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 이 우리 PCR 검사라는 거는 바이러스 조국이 많나 적나지 얘네들이 살았나 죽었나가 아니거든요. PCR 검사는. 그래가지고 벌판에 적군들이 다 널려 있어도 다 죽었으면은 안심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근데 들어 이제 햇빛까지 걔네들이 떨어진다. 전투력이 없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있으면은 병사들이 칼 이제 들고 이렇게 칼 들고 찌를 수도 있고 총 들고 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PCR 검사는 멀리서 봐서 아 적군이 많네, 있네, 누가 있네, 요 정도만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뭔 검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죽었나 정확한 살았나 알아요? 검사를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네. 하진 않지만 바이러스가 살았나 죽었나를 직접 키워보면 되는 거죠. 저 배양을 해서요? 한 거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중요한 연구가 연세의대에서 하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생활치료센터는 감염내과 교수들을 안 보내고 그냥 전공의 한 명 내려보내고 교수들은 저기 이제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바쁘시잖아요. 연구 논문도 2기회 써야 되니까 코로나. 그래서 레지던트 한 명 내려보내고 야 어떻게 뭐 환자 이상 없고 뭐 엑스레이 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감염내과 과장을 내려보냈거든요. 왜 내려보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병원이 좀 그래요. 그래서 감염내과 교수가 와서 딱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검사로는 이거는 양성인데 네. 의사가 직접 환자를 그 200명 넘게 매일 본인이 다 보는데. 결정을 하고 봐야 되니까 환자는 괜찮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이제 감염내과 없으니까 계속 연구를 했죠. 그럼 이거 연구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 연구위원회 승인을 받고 환자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한 번 더 해봤어요. 키워봤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러스는 다 죽었다는 게 감염력이 없다. 네, 바이러스가 다 죽었다는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연세의대에서 나왔고 뭐 그게 꼭 뭐 우리나라에서만 나왔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세계 이제 지금 팬데믹이니까 네, 세계적으로 막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난리겠죠.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결국 그런 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지침도 바뀌게 되는. 그래서 바뀌었군요. 예, 그래서 바뀐 거거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다 죽었고 전염력이 없다. 그걸 언제로 볼 것인가? 현재 기준으로는 열흘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일 지나면 뭐 대신- 그런 검사를 안 하고 그래서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단 병이 치료된 걸로 의사가 판단되는 사람. 지금도 막 그 중환자실에서 그런 사람은 예, 아니고. 뭐 피거래를 쏟고 이런 분들, 혈압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열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다 죽었을 거라고 임상적으로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뭐 해열제를 안 먹고 마지막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도 호전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를 직접 키우는 게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검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검사가 너무 비싸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니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우는 건데 만약에 이거 시험관나 잘못해서 터지면은 터지면은 거기 그냥 막 그게 완전히 이제 영화 한 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키울 수 있는 뭐 전국의 의과대학 몇 개 중에 하나라고 저도 감염내과 교수한테 들었고요. 네. 위험합니다. 둘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바이러스 키우려면. 그 사이에 이미 환자분들은 다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붙들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연구 목적으로나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단에는 PCR 검사가 기본이 되는 거고 퇴소할 때는 PCR 검사 2번 해서 연달아 음성 나와도 되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의사들이 판단해서. 어허. 보내게 되고 그렇게 바뀐 그러니까 거죠. 다 지나고 난 얘기지만 예. 그 당시에 한 달이나 막 나갈 수 있는데도 못 나가고 그랬던 분들은 얼마나 지금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네. 그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저희 감염내과 교수가 그 얘기할 때도 지금 환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연구는 아닙니다. 이 연구가.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처럼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서 한 달, 두 달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거의 대다수 그 다, 대구 지역에서 네, 양해를 오셨던 해주셨어. 그분들이 사실은 코 한 번 하는 거 아프잖아요. 저도 몇 번씩 저 해봤는데 해봤는데 너무 괴로워. 눈물이 쭉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상당수가 그러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한 번 더 긁혀주셨는데 그런 고마웠던 환자분들 덕분에 그런 연구가 나올 수 있는 임상연구가 거군요. 진행됐고 그 결과 지금에 계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증상만 없으면 열흘 만에 대구로 가셨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네. 아직도 14일이니까. 네, 그거는 지금 잠복기를 하루 내지 14일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 최대한의 기간까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미 확진되신 분은 확진된 거잖아요. 네. 잠복기고 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열흘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확진자는 열흘은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음성이었던 사람은 자가격리 2주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불합리보다는 하여튼 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게 검사의 합리적이라는 한계니까.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시죠. 음성인데도 2주고 저 더, 사람은 더. 확진자였는데 열흘이고. 더 억울한 분들 말씀드릴까요? 네, 어떤 일이 있었어요? 14일을 거의 다 채웠어요. 네. 이제 격리하시고 네. 가족들도 돌아왔어요. 자가격리는 끝나고. 자가격리 끝나갈 때쯤 네. 이제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검사를 자가격리가 했는데 풀리니까. 그때 양성이 나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PCR 진짜 검사에서? 있어요. 그런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세대 네. 생활치료센터에 오신 분 중에 나중에 이렇게 통계 한번 돌려보니까 한 20% 정도는 오, 굉장히 많네요. 자가격리를 하시다가 오신. 그러니까 그게 뭐 전체 인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오신 분들 중에 2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접촉했습니다. 네. 검사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처음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를 자가격리를 들어갔는데 집에서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일째 검사했더니 양성 나와서.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게 아까 확진자가 말씀드린 됐네 거. 이제. 그렇죠.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네. 그때부터 또 열흘. 열흘. 근데 만약에 이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한 명은 이제 들어가셨고 네. 나머지 몇 분이 자가격리 하시는 중에 그 중에 한 분이 열이 확 나면서 지금 검사하면 중간에 양성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나머지 가족분들은 가족분 그때부터 또 14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며칠 더. 네. 14일 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양성 나면 또 10일간. 이런 분들은 이미 바이러스는 제 앞에서부터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니지, 이제 슬슬 이제 죽고 있는 잠복이 와중에 되고. 와중에 한 거니까 그 바이러스가 몸에 양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아직. 네, 증폭이 되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더라도 증폭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14일까지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이러스 노출된 건 이미 한 3주 전이야? 10일 전, 14일 전, 그 다음에 또 며칠 전 하면은 거의 한 달 전에 들어온 바이러스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뭐 정부 규정대로 들어오긴 들어오셔야죠. PCR에서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식사 잘하시나 뭐 소화 잘 되시나 뭐 이런 것만 관리해드리면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근데 이제 건강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답답해도 좀 참아야 되고 뭐 네. 이제 그런데 이게 무슨 생계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있으면 너무 속 터질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이 좀 고용 여건이 좀 괜찮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낫죠. 좀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열흘 동안 휴식이 오히려. 휴가. 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냥 자기만의 그 휴가를 네. 가질 수 있고. 예, 심지어 그 말 안 듣는 중고생들 둔 엄마 아빠들 애들 공부하고 탈출. 말거나 그냥 이제 열흘 뭐 증상도 별로 없고 열흘 계시다 가면 되는데 그 와중에 정말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트북 들고 와가지고 일하고. 재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재택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네. 이게 확진돼가지고 들어가면은 너 이제 오지 마 이런 거 너무 그렇죠.
학원에도 반면에- 오지 마. 뭐 반면에 어디도 오지 마. 아르바이트 직장도 오지 네, 마. 직장 오지 말라고 이제 오지 마는 정도로 그 고용 상태 불안하신 네. 분들은 실직 많이 당할 실직 것 많으신 같아요. 분들 꽤 계세요. 네, 남의 일이 그리고 실직도 아니에요. 그렇고 옆에서 무슨 병규 보듯이 보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도. 그거는 좀 그죠? 많은 문제가 돼요. 네.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담당 그 의사. 생활치료센터의 네. 의사가 판정을 해서 퇴소를 하셨고 그분들도 대개는 며칠 정도는 진짜 조심하시거든요. 혹시라도 남한테 특히 이런 소리 들을까봐 하시고 이제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또 잣대를 들이대고 출근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직장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근을 했는데 대개는 주변에 친한 분들은 격려해 주신대요. 그렇지만 근데 진짜 이사 속으로는 또 이해타산 그러지. 관계로 응. 만난 별로 안 친한 직장 동료라든지 응. 뭐 별로 안 친한 뭐 음식점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이런 좀 데서는- 친해도 진짜 속으로는 좀 좀 가까이 하고 걱정돼. 싶지 않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네. 있어. 맞아요. 응, 걱정은 되지만 이제 그-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우리 있어.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는 일주일 뒤에 먹어도 되고 2주일 뒤에 먹어도 예,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이 그 퇴사를 그러니까요. 당하는 거고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문제. 그리고 이런 아니 거 그러니 때문에. 내가 네. 거래처들 나가서 다 잘리는 예. 거고 그러니 장사하시는 얼마나 거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분들은 꽤 심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보다는 이제 잘하는 간호사들이 또 몇 명 근데 있더라고요. 전문 상담사는 없어요? 그 생활 그런 게 조금 사실은 더 정신적인 된다면 문제에 대해서. 더 도움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보은에는 그 국립 트라우마 센터에서 야. 간호사 두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그 상담 요원인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간호사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발생되는 문제는 저희가 국립 트라우마 센터에 전화로 하시면 상담해 주시고 그 상담만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아, 그 꼭 정신- 필요한 부분일 네, 것 정신과 같아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약 처방을 또 팩스로 넣어주시면은 저희 보건생활치료센터에서 약 처방 들고 이제 또 옷 군 입고 보고 있지. 아니 저희는 아니고 군 이제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정신과 약을. 아. 그럼 군 보건소에 계시는 그러니까 군대 보건소 말고 군 네, 보건소에 네. 계시는 그 공무원분들이 약 처방 가지고 동네 읍내 약국에서 약 타 오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이제 몇 단계를 거치는 네,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알씩 두 알씩 해서 드리면은 그 군인 우리 국군 용사들이 또 시간 맞춰서 전달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대단히 드실 수 고생하신 있게 분들 많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이 격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하게 심각하죠. 나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그 딱 5일만 계시다 가셨으니까 네. 그 우리 투영이 그- 안 됐군요. 그러니까 조금 초창기는 입소 초기에는 정신질환 아, 우울하고 네, 불안하고 네. 이런 게 적게 덜 할 나타나요. 때죠. 맞아. 네. 그때 계시다 가셨으니까 조금 그분들이 더 더 계실 수 계셨어야 있으면 돼. 여건이 좋았을 좋았을 거고 반면에 요즘 열흘 만에 나가실 때는 그렇게 뭐 네, 그게 심각하게 길지 않으니까. 뭐 이탈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열흘이니까 네. 다들 잘 버티시죠. 진짜 그 기막힌 얘기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례식에도 제대로 못 가고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왜냐면 가족 중에 그 확진이 되시면은 일단 자가격리 들어가는데 네. 자가격리 중에 중간에 뭐 연로하신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면은 장례를 못 치러요. 그러면 누가 장례를 치러야 되냐? 그동안 한 뭐 2주 내에 만나시지 않았던 형제분들 예를 들어 저희 환자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상주 노릇을 못하고 외삼촌이 되는 거죠. 외삼촌이 장례 치러야 되는데 일단 돌아가시면은 바로 화장해가지고 납골 이렇게 함이죠. 거기 오면은 그거 놓고 이제 동생분이 장례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아드님은 생활치료센터 끝나고 퇴소를 하고 이제 어머님 묘소에 네, 가고 가시는데 그런 상황들도 있었군요.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게 제가 바로 나가도 될까요? 바로 이제 찾아가도 될까요? 뭐 저희 가족 형제들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입니다.
그분들 끝나신다면 같이 가시라고. 가슴 아픈 사연들도 꽤 많이 네. 있죠. 자,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김한정 예, 예. 사연을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회차에서 네. 이 진짜 조금 더 궁금한 점들 코로나19 정말 이 마스크 쓰면은 정말 어느 정도 이게 전염력이 정말 없는지 뭐 이런 네. 것도 좀 여쭤보고 그야말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본 예. 그 얘기를 조금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세훈구역과 정원석 원장이었습니다.